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숫자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는? 네, 저는 30.8% 갖고 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추석이 지금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요. 올해 이제 추석 연휴 때 집에 집콕한다는 응답이 30.8% 나온 숫자인데요. 예.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 계획과 예상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일단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건지 조사한 결과 이게 복수응답인데요. 예. 여행이나 외출을 삼가고 최대한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 30.8%, 부모님 댁만 다녀올 것 28.8%,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를 찾아뵙고 안부를 나눌 것 2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 유무에 따라서 직장인들도 응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예. 기혼 직장인들은 부모님 댁에만 다녀올 것이 41.5%고 부모님과 친지를 찾아뵐 것이 27.4%, 여행 외출을 삼가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가 26.5% 순으로 나타났고요. 예. 미혼 직장인들은 추석 연휴 동안에 최대한 집 밖을 나가지 않겠다 33.6%, 예. 이직 준비를 할 것 29.7% 순으로 나타나서 부모님은 안 만날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모님 찾아뵙겠다가 네. 제일 1등이라는 거죠? 네.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그 추석 관련 조사가 나왔는데요. 예. 온라인 쇼핑몰인 티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고객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직계 가족들끼리만 보내겠다가 47% 나왔습니다. 가족과 친척 모두 만나지 않겠다라는 응답도 18%가 나왔고요. 친척들과만 함께하겠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친척과 만남을 줄이는 이유는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예, 또 응답자 대부분은 그 이동 수단과 관련해서 자동차,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3% 나왔습니다. 대중교통보다도. 예.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언택트 문화로 비대면 명절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동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반값 세일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통업계도 이게 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건강 관련 식품하고 좀 좋은 선물들. 예, 프리미엄급 상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약 판매만 해도 벌써 51%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추석 기간에 이제 문화 공연 같은 걸 보는데요. 나훈아 특별공원이 지금 되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것도 언택트 방식으로 녹화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1,000명만 온라인으로 관객을 모아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벌써 서버가 다 다운되고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에 가지 않는 대신 좀 비싼 선물 보내드리고 뭐 이런 식이 지금 움직이고 그런 있군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추석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가서 부모님만 뵈야 될 것 같아요. 예. 집 짓고 그냥 사시니까 그 주변에 뭐 저희는 인적이 여유로워서. 없는 네. 곳으로 가족 여행을 좀 생각했는데 그게 한 5.1%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음 전 팀장이 가져온 숫자는 3분입니다. 3분? 네. 그 요즘 식당 대신에 집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라면, 그 중에서도 이제 뜨거운 물 붓고서 3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 떠올리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의외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컵라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라면 매출이 엄청 늘었다던데요? 그 기사 보셨죠? 예. 그래서 라면 매출은 사상 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국내 수출도 잘 된대요. 수출도. 네. 외국에서도 막. 맞아요. 국내 라면 시장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2% 성장해서 1조 1,300억 원 실적을 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상승되었던 컵라면 매출 비중은 올 상반기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봉지면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2016년에 33.2%에서 지난해 37.5%까지 이제 컵라면 매출 비중이 늘었었는데 올 상반기 34.3%로 떨어졌고, 이제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왕이면 끓여 먹자. 그런 분들이 좀 많고. 요새 레시피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집에서 이제 라면도 뭐 본인만의 레시피 해가지고 만들어 드시고, 식사라는 느낌이 그래도 라면에서 이제 끓여 먹고 컵라면보다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고, 아까 이제 외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코로나19 때문에 1위부터 10위 안에 거의 가득 차 있더라고요. 드라마 보면 라면 먹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또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컵라면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지 집에서보다는. 맞아요. 근데 예. 그런 건 소비가 좀 줄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밤 9시 이후에 이제 음식점, 술집 이용이 제한되면서 근데 컵라면은 줄었는데 또 편의점 매출은 좀 늘었다고 하잖아요. 9시 그때가 제일 붐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업계 피크 시간이 퇴근 시간 7시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은 밤 9시로 좀 옮겨가고 있고 예. GS25 같은 경우는 8월 31일에서 9월 3일 서울하고 경기 인천 점포 오후 9시 매출이 전주보다 보니까 27.1%, 23.6%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CU 같은 경우는 1일에서 3일 전체 매출 증가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오후 9시 때 매출은 23.3%나 늘었죠. 다른 시간대 줄어들고 이때는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네요. 판매 품목 매출도 변화가 있는데 맥주나 소주 같은 주류 그리고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즉석 조리 식품, 야식이나 안주로 즐길 수 있는 품목들 매출도 많이 늘었고요. 예. 그 2.5단계 조치 대상이 된 서울과 수도권 즉석 조리식품 매출 신장률이 38.2%, 지방 증가율도 31.6%인데 어쨌든 수도권이 좀 더 한 7% 가까이 높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뭐 술집 이런 데서 9시 이제 좀 내보내니까. 먹다가 예. 9시에 나오면 쫓겨 예. 나오면 편의점 가서 또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한강에 그 시민공원으로도 몰린다 막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오늘부터는 세 군데 시민공원을 아예 그냥 폐쇄를 해버렸네요. 맞죠. 예. 지금 편의점, 한강 시민공원 뭐 이런 거 이 빅데이터에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편의점 지난 일주일 언급량이 8만 1,000건 정도. 그래서 연관어 보면은 이제 4위가 한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5위가 소주고, 그다음에 8위가 코로나, 9위가 맥주, 10위가 술인데 소주를 더 많이 사시나 그렇죠. 봐요. 한강 맥주보다. 가서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 마스크라든지 확진자 이런 키워드도 보여서 걱정은 하지만 좀 여기가 탁 트인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마시니까 좀 문제될 거 없다는 식의 좀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거기 많이 모이니까 예. 탁 트이지 않고 맞아요. 바글바글하다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긍부정 비율이 35.8대 35.6이고요. 근데 이거는 부정 비율이 상당히 올라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편의점 긍부정 비율은 52.8대 19.8인데 부정 감성어 중에 뭐 화나다, 난리 나다, 무섭다, 우려.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서 거기서 드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동안 5만 4천 건 정도 되는데 3위가 또 술이고 7위가 편의점이고 9위가 배달인데 여기서 편의점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까지 또 시켜서 한강에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예. 역시나 부정 비율이 41.5로 높죠. 경악하다, 뭐 욕하다, 감염 위험. 그러니까 좀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그 확진자가 또 여기 나왔잖아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또 몇 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사도 뜨면서 좀 안전지대는 없어요, 사실은. 네. 이래저래 술 땡기는 코로나 전국인가 봐요. 그런데 아무튼 음식점, 술집이 문을 닫으니 네. 아예 모텔을 빌려서 파티식으로 맞아요. 그런 게 또 많아졌다고 하고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SNS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끼리 해서 또 그걸 사진을 또 굳이 올리시더라고요. 예. 뭐 예약을 못할 정도라는 보도들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네. 헬스클럽이 문을 닫으니까 뭐 등산로 입구에 있는 왜 운동기구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뭐 산스장이라고 한다든가 헬스장이 아니라 그렇군요. 뭐 참 여러 가지 풍경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다음 이 소장 가져온 숫자. 네, 저는 0% 가져왔는데요. 지금 7주 만에 부정평가, 그 긍정평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지금 다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소수점까지 긍정 부정이 똑같아졌어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9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0.9%포인트 내린 48.1%고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48.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0.9가 내리고 1.4가 올랐다는 얘기는 표본 오차 내에서 그냥 미세 조정이 있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 좀 많이 떨어져 나간 데는 어디예요? 많이 떨어진 데가 일단은 자영업계층, 그다음에 지역으로는 서울, 그다음에 직업으로는 노동직, 자영업, 그다음에 연령으로는 20대와 50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특히 20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전주보다 7.1%포인트 하락해서 지금 39.0%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지금 코로나 방역을 2.5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계층도 그렇죠. 5.3%포인트 하락해서 43.1%를 기록했습니다. 예. 특히 이 지금 20대 하락폭이 가장 큰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 2주 이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의혹 관련 키워드가 많죠.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군 이슈에 민감한 20대 대거 이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지난주에 그 대통령께서 그 간호사 격려 발언을 한 것과 했었죠. 관련해서 20대들이 좀 그때 이제 아이유 팬들이 좀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아이유 팬이 왜요? 그 간호사만 격려한 게 아니고 그 의사들도 격려를 했는데 이게 편파 발언,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좀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그래서 아이유 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아이유 팬들이 아이유 그때 대통령 메시지 아이유가 이제 간호사들에게 뭐 그 기부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스 조끼, 얼음 조끼 아이스 조끼. 기부했죠. 예. 그거를 언급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메시지 담당자가 이제 그 비서가 한 거와 관련한 또 기사가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0대 하락폭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빠진 쪽은 국민의힘 쪽으로 갔나요? 조금 이동을 조금?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서울, 충청,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해서 0.9%포인트 오른 31.0%를 기록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37.8%였거든요. 네. 예, 전 팀장 마지막 가져온 숫자. 네, 90%입니다. 뭐예요, 그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소상공인들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그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건데 예. 코로나19 재확산이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96.4%에 달했고요. 예. 특히 재확산 이후에 매출액 영향 물어보니까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무려 60%나 됐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사업장 월간 피해액 추정하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31.3%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24.5%, 1,000만 원 이상도 19.2%나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90% 이상 줄었다 그래서 매출액 네. 줄은 업체가 전체 업체 중에 90%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예. 매출액이 90%까지 떨어진 데가 무려 60%. 맞습니다. 예. 그럼 장사를 거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돈을 거의 못 벌었다는 거고 이런 결과도 있던데 부동산 114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가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2분기에만 서울 내 상가 2만여 개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예. 그중 가장 많이 닫은 업종이 음식점이고 아무래도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만 1분기 대비 만 40개가 줄었고 이밖에 뭐 편의점, 마트 같은 소매 업종, 인쇄소, 미용실도 1분기 대비 지금 3,000개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네. 엄청 많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졌네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기가 제일 힘들고요. 월급쟁이들도 어려워졌죠. 맞아요. 해고된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만으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일감이 많거나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었을 때 비교해서 소득의 부족함을 느끼고 투잡 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빅데이터 상에서 월급 일주일 언급량이 한 3만 5천 건인데 보니까 뭐 돈, 직장, 지원금, 퇴사, 백수, 알바, 재테크 이런 단어들 보이거든요. 용돈도 있고 긍부정 비율 33.8대 40.5인데 네. 어렵다, 무섭다, 힘들다, 고민, 밀리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월급 자체도 줄어들고 지금 뭐 일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고 있어도 좀 불안한 거죠. 자,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